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지난 한 주 정치권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21일 전망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만장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 상당히 가닥을 잡았고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랑도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결과 의견 나온 헌법학자들의 의견도 다르고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게 모아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혼란상을 빚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만큼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또 결정하는데 지금 고충을 겪고 있다.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일각에서는 그 전체는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틈을 줄이기 위해서 흠이 없도록 책이 안 잡히게 뭐 이렇게 문구 조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전망도 있긴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내부 정리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도 어느 정도 합의는 받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결과 선고했을 때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문구 조정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로 일정을 어느 정도는 감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선고 안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건도 있죠. 그 밀려 있어요. 근데 4월 18일이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이 퇴임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하고 심지어는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빨리 하라 그런 이야기를 직접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단순히 그게 이 결과가 축소되지 않아서 그냥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축소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뭔가 지금 방향 자체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언제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네. 지금 뭐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 초까지 밀릴까요? 이것도 우리가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말 4초. 그러니까 3월 말과 4월 초. 그러니까 4월 초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아있는 다른 선거도 있는데 그 선거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할 수밖에 없고 워낙 비중이 크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이에요. 근데 4월 1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주는 아닐 것이다. 그 앞주면 11일인데 와 11일까지 가서 하면은 나머지 한덕수, 박성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남아있는 건들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퇴임하기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게 퇴임하고 나면 또 6명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 초 말하면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될 테고요. 그런 3말 4초에는 끝을 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대로 몇 대 몇이다. 그것이 인용이다, 각하다 또는 기각이다.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요, 이렇게 이제 선고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헌법재판관들의 부담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제 한 3주 정도만 하더라도 그래 뭐 그래도 대체로 이 결과가 나오고 좀 뭐 아쉽지만은 뭐 이렇게 될까요?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나리오가 뭐 100만 가지가 넘어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 게다가 이제 어떤 설까지 나오냐 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무슨 뭐 복도통신인지 뭐 네. 삐삐통신인지 뭐 다람쥐통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 대판 대립을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 돌고 있죠. 대판 법적인 부분과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선고일을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협의가 안 되는 중대한 복잡 사항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자, 이거 최후통첩까지 했죠.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의 헌재 재판관들의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해석이 나오죠. 왜 다 마은혁이 이렇게 집중이 되느냐. 네. 마은혁을 놓고서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물론 이제 여기에 이른바
지금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엇갈리고 있느냐 이런 갖가지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선고를 빨리 내려라.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최후 통첩이다. 19일이다. 또 이재명 대표는 최상무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또 몸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 뭔가 지금 8명으로는 인용에 필요한 6명이 안 되나 보다.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좀 시간은 더 늦춰지더라도 그래도 확실한 인용 6명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고 임명하라고 하는데 왜 임명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지만 다분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나 민주당이 압박의 강도를 보면 지금 헌법재판관 돌아가는 사정이 인용 대통령 파면 쪽이 아닌가 보네라는 그런 의문의 여지가 꿈틀꿈틀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들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럼 최고란 대행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저는 최상무 권한대행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에 임명하지 않는 이거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최상무 권한대행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라.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좀 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을 할 뿐이지 내가 대통령이야 이건 아니라는 판단과 인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돌아올 때는 어떡할 겁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결정한 것은 또 다시 재고될 수밖에 없네. 다시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행이라는 게 정말 대신 이 역할을 하면서 유지하는 정도지. 여기다가 막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가하고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민심으로 봐서는 탄핵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게 유력해 보입니다만 선고가 다음 주로 밀려지게 되면 다음 주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있잖아요. 26일. 말씀하신 대로 이거 시점이 어떻게 차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 의미가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폭풍. 우리가 이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치적인 대폭발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지. 빅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이재명 대표 이른바 윤명대첩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앞으로 대선이 끝나더라도 윤명대첩 계속된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대로 또 되네요. 베스트라다mus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경우의 수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 월드컵 진출할 때도 경우의 수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고 그럼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가 유죄고 이런 경우가 어느 한쪽은 털털털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정반대가 돼버리거든요. 자, 대통령은 직무복귀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유죄다 이러면은 완전히 상황이 또 반전되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 파면인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이러면 또 상황이 완전 달라지고 말 그대로 한국 정치의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은 더 크다고 봐야죠.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지각 변동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2심 선고 결과의 경우의 수는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먼저 무죄라면은 이재명 대표는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이 광역단체장 선거할 때도 그런 선거가 상당히 또 기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죄가 될 때입니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는 것이 아주 엄중해요. 무거운 형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 상실, 대통령 선거에는 못 나가. 당은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와르르 민주당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냥 동반 침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유죄가 나온다고 대법원 확정심을 남겨놓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한 이 중도층 여론의 타격, 그리고 당에서도 그동안에는 비명계들이 그냥 조심조심 목소리를 냈다면 이제는 대놓고 쌍심지를 켜고 아이 후보 교체해야 돼. 아니 민주당의 천우신조의 기회가 왔는데 이걸 놓칠 거예요? 당장 후보 교체해요. 이런 요구에 강력하게 봉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문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2심이잖아. 그런데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여론이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가정이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대선판은 새로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전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완전히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는 땅 짓고 헤엄치기였잖아요. 그 정도로 쉬운 선거를 했다면 물론 뭐 선거 쉽지는 않았겠지만. 쉬운 선거가 있는 건 예, 예, 예. 쉬운 선거 어떤 선거도 쉽지는 예, 않지만 예, 예.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더 보수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죠. 2030 세대도 보수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죠. 대선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대부분 확정심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만약에 양자 대결을 하는데 중도층들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가서 안 되는 이 결과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럼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완전히 동요될 수밖에 없고 수박을 깨뜨리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가운데 보수 진영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치 않은 곳일 수 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보수 후보로서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 대구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구다 대구. 저도 뭐 경주 배시긴 합니다만 TK의 이 기반 또 경쟁력 이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 그런데 왜 두 사람이 뭐 당연하지만 왔을까? 동병상련. 풀어야 되는 게 있죠. 네. 결자해지해야 되는 게 있죠.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유독 더 특별히 따뜻했던 이 대구의 이 기운이, 봄 기운이 지금은 썰렁해. 두 사람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든 정면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안 되겠지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유승민 전 의원도 이번 대선 출마에 뜻이 있을 거예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시동을 걸기 시작했죠. 네. 그렇다면 먼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풀어야 될 지역이 대구다 대구.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뭐 제가 특별히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이제 경주 배시니까. 네, 네, 네. 네, 그리고 인정을 안 하시나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이준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원내정당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후보로 확정되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선수치기의 의미는 있죠. 이준석 의원이 워낙 이제 작은 정당에서 몽골 기병대 또 고려 철갑 기병처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는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워낙 또 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또 당이 조금 시끄러웠어요. 예, 예, 예. 이걸 좀 봉합하고 또 일단락 짓고 좀 다른 길로 가기 위한 또 빠른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데 지금 사실 이준석 의원에게 후보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한테 와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있을지 없을지도 탄핵 선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본인으로서는 첫 번째 지금 이런 것은 당 내부 개혁신당 내부 위기 탈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일단 점을 찍어놓고 대선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쪽에 자신은 힘을 실어줄까? 이게 이제 이준석 의원의 속내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3월달 이번 달에야 겨우 이준석 의원이 피선거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예,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준석 의원이죠. 내가 남은 건 시간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자기의 존재감을 대선 후보급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당대표급이었거든요. 이렇게 끌어올린 하나의 전진 포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